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됐던 원주에서는 지난 28일 1,800명이 넘는 인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 고리를 찾아 차단하기 위해 그야말로 속도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중학교 28일 오전 10시 재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당일 오후 2시부터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 등 95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해 3시간 만에 완료했습니다. 하루 앞서 확진자가 나온 한 초등학교는 같은 학년 학생들과 교사가 바로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전수검사로 전환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감염도 확진 판정 이후 곧바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검사하는 이동 선별진료 방식으로 진행했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의료진을 모두 검사에 투입했습니다. 제3, 제4가 나오지 않도록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접촉자를 찾아서 분류하고 검사하고 감염병은 이게 전파력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속도를 얼만큼 빨리 따라잡아서 그거를 이제 차단시키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CCTV 등을 이용한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운영한 식당과 편의점의 경우 방문자가 불분명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며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인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확진자 파악이 늦어질수록 전방위적 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 보건당국이 연쇄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아 끊기 위한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시행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 시험을 없애고 사실상 논술과 면접으로 뽑기로 하자 일부 교원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이 확대되면서 객관성이 훼손된다는 건데요.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7일 1차 시험이 예정된 2021학년도 강원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교육과정과 교직 논술로 구성됐던 1차 시험은 교직 논술만 봅니다.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 영어 수업 실연과 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졌던 2차 시험은 심층 면접 점수를 5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대신 수업 실연 배점을 30점에서 10점으로 낮췄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시도입니다. 도교육청은 수업 실현 점수를 낮춘 것은 그동안 변별력이 약해 능력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학 단답형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제도견을 통해서 강원도를 잘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사를 뽑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시험 제도 변경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9년 사이 4번이나 미달됐던 경쟁률이 2012년 이후 최고인 2.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과락이 많았던 1차 교육과정 시험을 폐지하면서 시험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직 사립학교 교사 등 교직 경력자가 지난해 26명에 올해는 7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는 교육청이 논술과 면접으로만 교사를 뽑게 돼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문시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논술과 면접은 주관적 평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이 강화되면서 교사 선발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진다면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육감의 어떤 교육 정책, 또 방향, 이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선생님들만 선발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교사 임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이며 지역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임용시험 개정은 정당하다고 밝혀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석탄 발전 사업은 한전의 자회사인 공기업들이 도맡아 해왔는데 2011년 민간 기업에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그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 몇몇 대기업이 도맡았는데 대기오염 규제를 비롯한 여러 여건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에 건설 중인 민간 석탄 발전소는 3곳입니다. 삼성물산이 강릉에, 포스코가 삼척에, SK가 경남 고성에 짓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이 사업권을 신청할 당시에 제시한 건설비는 5조 1천억 원, 지금은 5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포스코 삼척화력은 3조 3천억 원에 짓겠다던 금액이 4조 9천억 원으로 1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민간 석탄발전소의 투자비와 운영비, 적정 마진까지 보전해주기 때문이라며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조 단위 투자비가 상승하는 이유를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보상해주면 이 방만한 대기업에게 수조 원의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석탄발전소 가동률은 크게 낮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85%의 가동률을 전제로 건설되고 있지만 실제 전력 시뮬레이션 결과는 2030년에는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고 2040년에는 25%에 불과할 예정인 발전소들입니다. 자칫 엄청난 국민 혈세와 국민의 전기 요금으로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 비용 보전을 해야 할 환경단체들은 석탄발전소에 자금을 대는 금융기관을 향해서도 기후위기를 생각해 투자를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 안인화력을 건설 중인 삼성물산은 앞으로 석탄발전 관련 사업에 투자도 시공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환경 경영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기업이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강원도의 소방관들은 5년째 매달 1,190원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들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이 집이 불에 타버려서 갈 곳 없는 이웃들이 새 집을 짓는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5번째 집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춘천시의 한 가정집.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불을 끕니다. 집에 혼자 있던 아이는 가까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온통 검게 그을려 아수라장이 됐고 TV와 매트릭스까지 가구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보금자리가 사라진 세 자녀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화재 조사를 나간 소방대원은 사정을 듣고 지원 방법을 생각해냈고 직접 추천을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우시니까 힘드셨겠다. 근데 이제 또 화재까지 났으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은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직접 나서 타버린 가구와 폐기물을 치워내는 것부터 시작했고 매달 모은 기부금을 지원해 5달에 걸쳐 불타버린 집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친척 집에 각자 떨어져 살기도 하고 원룸에 새들어 살던 네 가족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집을 또 이렇게 짓게 돼서 저희가 이제 애들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집 이렇게 따뜻하게 잘 지어주셔서 저희 잘 이사 들어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소방관 2,800여 명은 지난 2015년부터 매월 1,190원씩 4억 6천만 원을 모았고 지금까지 소외계층 등 화재 피해를 입은 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세 자녀와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생활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버린 집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을린 마음만 안고 흩어진 가족들. 소방관들이 세운 지붕 아래서 다시 마음을 모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발견된 기름통이 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춘천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미군 반환기지에서 발견된 기름통이 모두 미군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춘천시와 협의를 통해 기름통을 직접 수거 조치하는 등 인근 지역의 정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기름통은 모두 32개로 대부분 기름이 채워진 상태였으며 봄내체육관 인근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춘천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민간검증단이 구성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횡성 초소형 전기차가 출고 기념식을 갖고 양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완성업체인 디피콘은 횡성 공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강원도와 횡성군 등 7개 기관에 8대의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인도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대형 쇼핑몰 등 500여 대의 판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체코와 헝가리 등 유럽 3개국과 베트남 등에 3천여 대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전기 화물차는 최고 시속 70km로 배터리 완충 시 최대 100km를 갈 수 있으며 기관 물량이 해소되는 올 연말쯤에는 개인 판매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가 복구액 187억 원을 확보해 복구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지난 연이은 태풍으로 섬석천 교량과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 178건 가운데 그중 70건은 실시 설계에 들어갔고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도 설계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릉시의 경우 총 복구비 187억 원 가운데 국도비를 80.4%인 150억 원 정도 확보해 시비 재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 영상 강릉편이 공개된 지 2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8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강릉 영상은 정동진과 주문진 수산시장, 영진 해변 등 강릉의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 800만 뷰와 함께 댓글 3,600개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제작한 서울, 부산, 전주편 관광 홍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가 3억 뷰에 이르는 등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제품을 판매하는 마을기업 상생샵이 원주 대형마트에 들어섰습니다. 마을기업 상생샵은 행정안전부와 홈플러스,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과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광주광역시에 개장한 1호점에 이어 원주 홈플러스의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상생샵에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 특산물과 가공품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에 참여할 전국 초중학교를 모집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시작된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평화와 공정 등 올림픽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평창과 강릉에서 펼쳐지는 모든 프로그램은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단은 올 봄부터 캠프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에 의해 일정이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유치원 원화 모집을 위한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오늘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입니다. 학부모는 3순위까지 희망순으로 유치원에 지원하며 전국 동시 일괄 추첨을 통해 원화를 선발합니다.
도교육청은 11월 2일부터 4일은 사회적 배려 대상을 위한 우선 모집을 접수하고 18일부터 사흘 동안 일반 모집을 진행해 11월 25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2년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원도와 개최지 4개 시군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2022년 5월 개막하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 개최를 위해 인제군과 고성군, 양양군과 속초시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는 강원 산림의 역사, 문화, 생활, 생태와 평화 콘텐츠를 접목한 미래 산림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초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양구 펀치볼 지역에 드론을 투입한 지적 재조사 작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양구군 해안면 일대 62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드론을 투입해 지적 재조사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토지 공부 작성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건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적 재조사가 완료되면 경작자들이 토지를 불화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화천을 비롯한 접경 지역에서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인제군 서화면과 양구 방산면, 남면, 화천면, 화천 산해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